네, 코인트렌드 매주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계 이야기 보다 면밀하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코인라이브의 헤드 오브 BD 조종훈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라이브는 일단 국내에서는 김프가라는 사이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라이브에서 헤드 오브 BD 사업개발팀장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조종훈이라고 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김치 프리미엄을 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고요. 그와 관련된 그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알맞은 정보로 옳은 투자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갖고 김프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는 이제 온체인 기반 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투자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토큰 프로젝트를 하나 출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프로젝트와 이제 국내 거래소와의 관계도 이제 다지면서 김치 프리미엄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마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치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텀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치 프리미엄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김치 프리미엄은 정확히 말하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코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에서는 15,000불 그리고 해외에선 바이낸스에서는 10,000불이라고 하면은 그 5,000불어치가 그 김치 프리미엄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인의 송금 규제, 이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좀 닫힌 시장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재 원화 페어, KRW 페어로만 코인들이 다 형성이 돼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계정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코인을 싸게 팔고자 하는 이제 수요는 넘치지만 이제 한국에서 팔려는 재정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은 뿐만 아니라 외환법상 이제 개인은 연 5만 불 한도 지정이 돼 있어요. 뭐 5천 불 이상 송금 시 은행에다 증빙을 해야 되고요. 10,000불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이제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트래블 룰이나 이제 어떤 특정 거래소들에서만 받을 수 있고 특정 그 원화 가치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더 신고가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서만 특정적으로 보이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만 폭발하는 상황이 생겨서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인되어 있는 텀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 한마디로 이 국내 주식으로 치면 모든 거래소에서 삼성전자의 가격은 똑같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원화 거래소에서 가격이 다 다르고 또 해외 거래소로 가면은 가격이 더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좀 환차익을 이용한 거래 방법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뭐 강세장이나 약세장에서 좀 어떤 형태로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의 동향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게 특이한 게 외국 분들은 되게 70~80%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시총이 굉장히 큰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알트코인들 되게 시총이 가볍고 펌핑이 잦은 업사이드가 많은 그런 코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알트코인들한테는 김프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이 그 알트코인과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제 불장이 맞물리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큰 김치 프리미엄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21년, 17년 그때 다 특정 코인들 조그만한 호재로도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 대부분이 한국 시장에 주로 대부분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들이 특히 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락장에서는요. 반대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프가 사라지고 역김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김프라는 말은 아까 김치 프리미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기 때문에 빨리 이제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점 때 말씀드렸던 시총이 낮은 업사이드가 높은 알트코인들은 빨리 크지만 불장 때는 또 이렇게 베어장 때는 시총이 낮은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고 역프가 발생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역프가 발생하는 시점을 좀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어쨌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를 기회 삼아서 또 투자 전략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투자 전략을 만약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최적의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상장된 이후로 그 네. 전만 해도 이제 리플, TRC 같은 그 송금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역프가 꼈을 때 먼저 보내놓고 해외로 이제 이민을 보내놓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쌓이면 보통 웬만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쌓이니까요. 네. 그때 다시 거래를 하던 걸 멈추고 국내 와서 현금을 한다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알맞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야 되고 국내에도 상장이 돼 있어야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만약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내 코인들도 김치 프리미엄이 생길 수가 있나요? 거의 국내에서 거래량이 몰리면 해외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거래소 간에서도 이제 시세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제도적으로 아비트라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김치 프리미엄으로 받을 이득을 늘릴 수 있는 업사이드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OTC 장외 거래 이후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긴 한데요. 네.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거래소 사정상 입출금이 다르지 않는 이상 뭐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좀 유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 너무 몰리거나 하면은 투자자들의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국내 거래소들의 가격은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전송 송금 시간이나 네. 이런 수수료 같은 걸 계산하면 결국 업사이드가 거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국내 자체에서만 국내 유동성으로만은 김치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렇다면 거의 해외 프로젝트 위주로 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시세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 20년도, 21년도 불장 때 그때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도 이제 소문에 의하면 뭐 외국인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제 환차익을 거두고 그것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은행 쪽이라던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엄청난 압박을 넣었었잖아요. 그 뒤로 다양한 규제와 이런 제도권 이슈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이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차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김치 프리미엄 시세 차익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은 네. 해외 일단 거래소에서 쉬운 예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을 국내 시장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니까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이제 원화로 팔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게 시세 차익을 받다 하더라도 이게 시세 차익이 KRW로만 페어되어 있는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재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달러가 높을 때는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각 거래소들의 이제 실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거래소의 현금 보유 능력 그리고 과거 이력 같은 걸 보고 특히 그
해킹 여부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재정 거래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원화를 다시 해외로 보내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업사이드가 많이 없습니다. 수수료, 뭐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코인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그 가격이 급등락을 하거나 하면은 결국엔 이제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제 점점점 이런 차익 거래로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그거는 한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법이 안전장치가 생기고 함으로써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김프 공략 방식 중에 OTC 거래를 통한 방식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OTC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그 전송 시간, 그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OTC라는 거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코인과 현금을 맞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2P가 돼야 되고요. 장외에서 직접 원화와 코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코인을 해외에서 싸게 사온 사람이 국내에서 직접 팔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불장 때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쌓일 때는 막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코인으로 돈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스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점점 더 제도권의 이제 크립토 시장이 안정화를 되면은 양지로 넘어올수록 OTC가 점점 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김치 프리미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거래소와의 환차익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환율일 때 그리고 저환율일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정말 달러 기준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결국 원화 기준, 결국에 비트코인은 가장 많은 그 거래가 일어나는 그 피앗 커런시는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김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제 뭐 환율이 오르게 된다 하면은 원화를 다시 시세 차익을 받은 시세 차익을 얻은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꿀 때 그 달러가 너무 강달러면은 어렵잖아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어려워지고 차익 거래를 결국 죽이지 못하면은 김프는 결국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도 죽는 거고 차익 거래에 유리하게 되니까 차익 거래가 유리하다는 건 결국에는 A 거래소, B 거래소, C 거래소 글로벌하게 다 이게 가격이 맞춰진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없어지거나 역김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달러를 기반으로 또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국내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이런 국가마다의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규제 변경 상황에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김치 프리미엄의 존재 여부는 사실상 해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규제에 더 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규제를 유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이 상태로 여기서 강화하지 않고 반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셋 다 시나리오가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현행 유지를 하게 되면은 송금 제한과 외환 장벽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김프가 계속 발생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더 편하게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김프가 심화되고 국내는 점점 더 갇혀서 이게 한국에서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미친 듯이 극단적으로 알트코인이 펌핑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유동성이 적은 코인일수록 더더욱 심한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돈을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내게 될 텐데 거기서 거래를 하다가 국내에 돌아왔을 때 유동성이 또 없어서 이제 김프로 차익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미 양쪽에 다 자산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규제를 완화 시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규제를 이제 크립토 좀 친화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해외 송금이 원활해지고요. 이제 아비트라지가 쉬워지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 존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김프는 글로벌 시세고 글로벌에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이득하게 비트코인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더 주고 살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낮아지고 규제를 강화하는 거랑 완화하는 게 완벽하게 이렇게 다른 이런 아웃컴을 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한국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래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벌써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넘은 지는 오래됐죠. 특히 시장에 불장이 올 때면 뭐 도지코인 하나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대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코인에 진심인 이유 어떤 걸로 좀 보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코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년째 김프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봤던 게 불장이든 배어장이든 그러니까 상승장이든 나쁜 장이든 어려운 장이든 저희 트래픽은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크립토 자산을 통한 그 자산 증식에 대한 니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 2030만 하더라도 솔직히 코인에 대한 열정이 다른 나라 2030보다 훨씬 크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업사이드가 당장 이렇게 큰 이런 자산군이 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에 되게 강국이면서 그 자산, 그 주식 시장도 이게 호가창으로 보는 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대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인을 잘 하게 태어난 DNA들이 아닐까.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인에 이런 열정을 갖고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이런 국내에서도 빌더들이 더 잘 생기고 개발도 이제 열심히 하고 개발자 풀들을 잘 양성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내서 그게 리딩을 해가지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국내 코인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한데 사실 규제 측면에서 뭐 미국을 따라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보수적인 측면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장의 성장을 좀 억제시키는 하나의 테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 시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자산이라서 미국을 좀 추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으니까 그거랑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미 투자 열정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준비가 됐고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제가 해외에 돌아다녀 봐도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개발자 풀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제 빌딩을 하기엔 너무 좋은 여건인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오픈돼 있는 그 규제를 열어주는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서 국내 이제 ICO도 이제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당당하게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좀 우리나라 투자 스타일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코인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사실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코인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은 게 거의 없는 시국이기는 하죠. 그 전 불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프로젝트도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불장에는 확실히 좀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크립토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실 크립토는 숨어있는 돈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프로젝트 설명이 전에 그 생태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솔라나의 생태계인데요. 네. 솔라나는 일단 2025년 핵심 키워드가 대표가 말한 건데 디파이에서 우리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기존 전통 금융 쪽으로 블록체인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돈을 빼먹는 사업과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솔라는 아시다시피 TPS 되게 빠르고 가벼운 레이어 1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비단 결제 수단이 아니라 이제 이걸로 또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는 뭐 금융 인프라로 확장을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되게 가볍고 빠른 레이어 1 위에다가 뭐 커런시 레이어, 그다음에 커스토디, 그리고 브리징 이런 거를 되게 유수한 이런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통화 시스템에서 은행에서 은행 간 송금에서 이제 존재하는 인터미디에이터리 중간재들이 가지고 이제 한 7일 동안 묶여 있고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거를 잉여 자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저는 새로운 금융시장 그리고 디파이계에 새롭게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아서 네. 실제 유틸리티나 지속성은 물론 TG 이후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 솔라나 생태계랑 솔라나 생태가 지향하는 디파이, 트래디셔널 파이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디파이의 성장과 함께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솔라나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보다 면밀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의 조종훈 헤드 오브 비디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